신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의 저자이신 우리 신태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뭐부터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시작하면 좋겠나, 어떤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무엇을 조금 오픈하면 좋겠나라고 하는 걸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본인은 그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뭔가 막 계속 빠른 속도가 나는 것처럼 뭔가 꾸며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게 심해져서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러다가 망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요새 한영인에서 한영인이라고 하나요 요새? 네, 한영인이 하죠. 비즈니스 협회에서 배우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록이 한 달 동안 쌓였으면은 기록하는 동안에는 내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되게 삽질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나는 내 관심사가 A인 줄 알았는데 약간 B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록이 남아있네.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뭐 콘텐츠를 만들어 가거나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지 지금 나는 대박 아이템 하나 선정해가지고 콘텐츠 정해가지고 이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이걸로 대박 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하시면은 처음부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실 거고 좀 길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출발하시면서 힌트를 찾아내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무슨 전 보듯이 신내림 받듯이 이렇게 아이템을 찾을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힌트를 찾고 싶다면 나한테는 솔직해야 되는 거죠. 내 블로그에서 꾸며내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네. 여기 지금 질문이 왔어요. 자기 얘기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신수 수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자기 얘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이나 이런 걸 하면 돈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기 일상을 잘 안 올리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게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한 거랑 나의 얘기를 썼던 거를 나중에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전문성 있고 나의 일상이 접해진 그런 콘텐츠가 나오면 그건 약간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얘기를 가지고 돈을 바로 벌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잘못 가이드를 받으면 이거를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쓸모 있는 거거든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보, 뭐 전문성 있는 정보들, 기술적인 거는 다 똑같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 상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일상이 들어가는 순간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 일상을 다 버려버리려고 하죠.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책으로도 할 때도 내 일상을 땡겨와가지고 책에다 넣어야지 이게 차별화된 거지. 마케팅, 사업 이런 거. 그냥 기존에 있던 책들 짜깁기 해가지고 쓴다고 나만의 컨텐츠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무시를 하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못 내거나 차별을 못 시키는 이유기도 하고요. 결합이라는 말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결합과 연결. 그런 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모든 게 다 일상에서 나오잖아요. 저요? 네, 조 대표님 얘기가 잘 들리는 이유는 본인이 경험한 걸 그걸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일상이랑 접목이 되면서 나한테 쓱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존재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내 일상에 대해서 더 관찰을 하고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이제 나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건데 자꾸 일상을 무시하고 돈 되는 것만 자꾸 쫓도록 하니까 재미도 없고 차별화도 안 되고
계속 그럴듯한 것만 쫓아다니고 하다가 1년, 2년, 3년, 10년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나랑 어떻게 연결짓지?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 보니까 혼자만의 아이디어 짜는 공간이 있느냐고. 저는 아이랑 놀 때, 동굴. 네. 그러진 않고요. 아이랑 있을 때 저는 영감을 많이 얻어요. 아이는 사실은 그 맑은 상태 그대로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에 그게 쌓여있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무의식에 우리 모든 선택이나 생각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모든 것과 잘 연결돼 있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맑은 상태에서 나오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확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어른이면은 팽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팽이를 하거든요. 5살인데 이거 돌리고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이면은 팽이가 돌다 멈추면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돌아가니까. 근데 애가 이걸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팽이를 왜 쳐? 그러니까 팽이는 이렇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멈춰 있는데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귀여워.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딱 집에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팽이가 스스로 돌지 않는데 아무리 쳐봤자 돌지 않는구나. 이 메시지를 아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코칭 받으러 오시거나 뭐 한영님도 그렇고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팽이치기를 해봤자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뭔가를 통해서 저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한테 너무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걸 또 글로 쓰는 거죠. 영상에서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줬다. 근데 제 책에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줘가지고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많아요. 콘텐츠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아들로부터 받은 그런 영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들을 강제로 만약에 옷 입어야 돼, 유치원 가야 돼 이렇게 막 억지로 입히잖아요. 이러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싸우고 에너지 힘 빠지고. 근데 아들이랑 밀당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오늘은 이거는 윤재 옷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아빠가 입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럼 윤재가 그거 자기 거래. 귀여워. 윤재 입지도 않는데 왜 윤재 거예요? 이러면은 자기가 입을 거라고. 어머, 그럼 너무 입어버리는 귀여워. 거예요. 어머,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광고에서도 그렇고 고객들한테 너 입어 이거 네 거야. 자꾸 밀어는 거. 그럼 고객가 싫어 지금 아니야. 이거 나랑 맞는 지금 제대로 보는데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막 떨어지죠.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살 아이도 그 완전 무의식 상태에 있는 가까운 그런 아이잖아요. 그럼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느끼죠. 아, 내가 마케팅하거나 어떤 전환을 이루려고 할 때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온다 싶으면 내가 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객들이랑 하려면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아이랑은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책을 쓰고 싸우나?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 진짜 수염을 기르시면 아이디어 잘 나옵니다. 그러게 수염이 뽑으면 돼. 제가 마지막에 뵀을 때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네. 계속 자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생각이 있을까? 근데 아까 그 얘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팽이가 다 이제 생각이 없으면 돌아갈 생각이 없는 멈춰있는 그 팽이는 아무리 쳐도 움직이지 않는다처럼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전 정말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맞는 말이네. 수강생분들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서 하긴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같은 또 맥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결혼 얘기는 왜 나올까요? 아이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웃기다. 너무 귀엽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 겹겹이 있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다 감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정으로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지고, 어떤 현재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이 프레임이 거기랑 딱 작동을 하면서 내 여기서 덜컥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현재 A라는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과거에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면 매 순간 현재를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의해서 계속 현재를 결정하게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게 우리 계속 바뀌고 싶어 해요. 달라지고 싶고 과거랑 다르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매번 순간에 선택하는 것들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그 순간에 다 온전히 다 하고 배워서 하더라도 나는 계속 과거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떤 프레임이 나에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콘텐츠를 나를 관찰하는 글을 써보고 명상도 해보고 내 감정도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싸워도 보고 내가 어디 부분에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내가 현재 어떤 선택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인지를 해야 난 현재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주입한 걸 가지고 계속 더 프레임을 더 씌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매번 선택이 어그러지고 이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강조드리는 게 명상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꼭 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싸우려고.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사실 진짜 예전부터 좀 남다른 생각들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나를 개발할 때 이런 거 참 좋더라라고 하는 거 좀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를 강사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채용을? 그러니까 그 보험 영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강의를 막 연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강의를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다른 선택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강의하면 내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는 무명인데 내가 강사로 써주니 너 나한테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지.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난 돈을 내야 되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하면 강의비는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보면 착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옆에서 엄청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보필을 하면서 막 뭐 4시에 만납시다 하면 이 사람 막 8시에 나오고 막 이랬어요. 4시간 기다리게 하고. 근데 저는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신감을 얻었던 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의 극단적인 예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땐 다 극단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배우러 갔다가 한 달이면 떨어져 나갔던 그런 스승들 계셨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버틸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걸 많이 배웠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다 존재했는데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 사람들의 그런 상식과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고 근데 저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들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했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오래 가졌더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고 그렇게 성공했던 스승님들, 멘토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뭐 그중에 이제 한영님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선택이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만 제가 이제 습득을 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저는 몇십 년 더 앞서 나간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시간 뒤에야 할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때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들 걸 다 습득을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특이하게 보기 시작했죠. 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식의 선택과 생각과 뭐 이런 걸 하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과거에 절대 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만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진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다른 생각,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도 좋은 걸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4시에 만날 거 8시에 나와서 4시간을 기다리겠으면 다시는 이 사람 안 만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서 배운 것도 좋은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가져오기도 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좀 오늘 여러분 게으르지만 예, 광고 다시 한번 나갑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의 우리 저자이신 우리 신태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2011년도부터 쭉 뵈면서 너무 좋은 분이구나를 많이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실에 좀 맞게끔 접목시키셔서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상 김주화와 신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